네, 매주 목요일마다 알고리즘 매매 분석을 통해서 시장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을 총 결산하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바라봐야 되는 포인트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자, 오늘 로보피아 투자자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김윤보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이제 로보피아의 이제 알고리즘 매매의 성적을 이제 한번 매겨보자고요. 지난 7월은 얼마만큼의 점수를 줄 수 있을까?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이 나왔는지 저희 한번 이제 분석 들어갈 텐데요. 그래도 꽤 잘 맞춘 것 같은 것이 이제 매주마다 이제 나오셔서 이야기하는 것을 종합해서 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월등히 강할 것이고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시도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큰 골격 자체는 100점이란 말이에요. 분석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은 7월 증시에 대한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화면을 보시면은 좌측 항목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 흔히 G20라고 하죠. 주요 20개 국가들의 총 26개 인덱스를 이 회사에서 매월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 결과를 표시한 항목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이 이제 7월 7.8% 상승을 해서 20개 국가 중에서 5위를 했고요. 그리고 코스피의 경우에는 5.1% 상승을 하면서 1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듯이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글로벌 다른 증시들 대비해서는 강한 상승이 나타났고요. 특히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중에서 국내에서도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더 양호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별 항목들을 보시면은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초인플레이션 현상을 겪으면서 물가가 60.7% 폭등을 했었는데요. 역설적으로 수익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38.53%인데요. 이렇듯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을 소고기로 하는데 소고기 관련된 주요 부위들이 2배 이상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 오히려 수익률은 1등을 기록을 했어요. 결국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기조 속에서도 이렇게 주가 급등한 특이한 데이터가 확인이 됐고 유사한 사례들은 2018년에 베네수엘라가 실제로 이런 일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 주셨던 표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좌측 표를 이제 국가별로 쭈르륵 수익률을 나열을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한 거고요. 과장님 다음에는 왼쪽 오른쪽 떼어주세요. 이거 TV로 보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네. 오른쪽 표 볼게요. 오른쪽 표는 뭐 업종별로 지금 나눠진 건가요? 예, 우측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들 글로벌을 많이 쓰는 업종 분류가 긱스라는 분류법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스탠다드 푸어스나 다른 회사들에서 개발한 분류 방식인데 해당 분류 방식으로 업종별 이제 전월 대비 외국인 지분율 변화를 보면은 특이한 점이 외국인이 민감 소비와 산업재 쪽 비중을 많이 늘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자동차나 조선, 항공산업 같은 게 이런 산업재에 속해 있는데 이런 종목들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 다른 업종들도 늘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항상 이제 매주 말씀드리지만 이 마켓 메이커인 외국인이 어떤 업종을 사냐, 요거를 매월 또는 이제 주 단위로 체크를 해보시면은 향후 시장을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제 매번 뭐 우리 주식 참가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시장은 사실 외국인이 도와줘야 뭐 시장의 활력을 찾고 또 끌어올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 들여다보더라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얼마만큼 들어오느냐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올해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투자 동향은 어땠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상반기에는 그냥 주구장창 팔았던 그런 상반기였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는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는 7월 한 달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거래소에서 코스피의 경우에는 7월까지 총 13.8조를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4.1조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7월 같은 경우 다른 현상이 나타났는데 거래소에서는 2.3조를 매수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2022년 월간 기준으로는 처음 발생한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의 표를 보시면은 1998년 IMF부터 현재까지 매년 외국인 지분율 변화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네. 가장 높았던 때가 2004년에 41.98%이고 가장 낮았던 때가 2008년에 금융위기 당시에 28.74%입니다.
지금 거의 30%잖아요. 네, 현재도 30.96%로 낮은 맨 아래. 수준인데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올해 중에 보셔야 될 포인트는 과연 이 지분율 포인트가 30%대를 깨느냐 마느냐, 요게 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 외국인들이 현물 못지않게 본격적으로 선물 시장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서도 또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이것도 한번 표를 한번 볼까요? 네, 특히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2017년 3월에 이제 계약 단위가 5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쓸 수 있는 레버리지의 비율이 거의 13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켓메이커 외국인 입장에서는 선물 시장을 활용하는 게 이제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 현황을 보시면은 화면 통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우측 항목은 매월 주식과 채권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의 선물 누적 포지션 변화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누계로 보시면은 주식 쪽은 매도이고요. 그리고 채권과 환율 쪽은 매수이고 주식 쪽은 매도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제 그 왼쪽 항목은 우측의 항목을 트렌드로 표시를 한 내용이고요. 네네. 초록색 항목은 채권 선물 3년물인데요. 7월부터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금리 인상기에 외국인들은 선물을 통해서 역으로 금리 인하에 배팅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결과 7월 중에는 금리가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하면서 10년물 금리 기준으로는 무려 49.6bp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원 선물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항목인데요. 7월 기준으로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목표가 1,331원을 터치한 이후에 누적 포지션이 빠르게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외국인들 빠르게 이익 실현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빨간색은 주가 지수인데 지금은 약간 중립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향후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화를 더욱더 유념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현황을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또 이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외국인들도 최근에는 그냥 중기, 장기로 액션을 취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며칠 쫙 샀다가 며칠 쫙 팔아버리고 막 이런 형태가 좀 반복이 되곤 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이터들은 계속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큰 시장의 흐름을 항상 네. 쫓아야 되고 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데이터로 확인하는 작업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시장을 이끄는 이 마켓 메이커는 또 외국인들이니 또 그들이 짧은 기간에 그냥 뭐 소위 이제 단타를 노리고 시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또 추적 관찰을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알고리즘 매매에서는 지난주에 코스피 기준으로 2,510포인트까지는 올라갈 가능성, 그것도 이제 8월 둘째 주까지 만길 있는 주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내다본 게 이제 지난주 코멘트였어요. 후로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고 지금 현재는 코스피가 2,470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어때요? 달라진 거 없습니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고 여전히 이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나요? 우선은 결론적으로는 시장의 흐름은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큰 그림 자체는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 특히나 지금 이 변동성이 크고 변곡이 워낙 큰 구간이기 때문에 이 단순히 일간이나 월간 흐름을 본다기보다는 분기나 연 흐름을 같이 봐야 이 시장의 방향성을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시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보이시는 왼쪽이 화면에 연간, 오른쪽이 분기 왼쪽은 기준? 연간, 우측은 분기 네. 차트입니다. 우측의 분기 항목을 먼저 보시면은 중요하게 보는 저항 포인트가 2,445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지난 28일에 했을 때 네. 그때부터 이번 주 화요일까지 그 포인트 지대에서 이제 파동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돌파를 하면서 지금 2,461포인트에 마감을 했었어요. 결국에는 1차적인 저항대는 돌파가 된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좌측을 보시면 이제 연간으로도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연간으로 보시면 저항대가 2,474포인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오늘 장중 기준으로는 저 구간 살짝
돌파했거든요. 예, 그 시초가 오늘 시초가가 2,478.44 그쵸. 포인트였고요. 네. 이게 상승 돌파 갭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저기 이제 저 저항선을 이제 뚫고 안착을 하는 게 중요한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경우에는 이 마감 종가까지 지켜봐서 네. 이 저항대를 뚫고 올라와서 안착을 할 수 있느냐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네.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고 또 나아간다면은 말씀드렸던 2,510포인트까지의 이제 그 레벨은 유효하다고 이제 알고리즘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저 저항대 2,474를 반드시 넘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뭐 이번 주나 뭐 다음 주나 뭐 해서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면서 돌파를 해준다면 또 괜찮게 봐도 되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오늘 넘어주면 오늘이 중요한 건가요? 예,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오늘 기준으로 저 알고리즘 저 차트를 뽑았기 때문인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이 지금 그 갭을 넘어서 올라오지 네. 않았습니까? 네네. 그 갭이라는 게 그 지켜주냐 말느냐도 어느 정도 좀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이제 오늘 못 넘었다고 이게 뭐 하락의 시작이다 네,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일단 하루하루 장의 하나의 포인트로서 말씀드리면 네. 오늘 이 자리를 지켜주냐 마냐가 이제 다른 날에 비해서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1포인트 차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번 달성됐으면 좋겠다는 구간은 2,474포인트입니다. 알고리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돌파가 되고 안정적으로 안착이 된다면 2,510포인트 선까지는 그래도 좀 무난하게 좀 안심하면서 갈 수 있을 거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큰 그림에 있어서는 아직은 잘 모른다. 아직은 확인해야 할 변수들이 너무나 많다. 예. 불안한 상황이 조금 예. 크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지수 볼 때 일간 차트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저도 그러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큰 그림, 분기 기준으로도 연간 기준으로도 한번 선을 그어가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뭐 다음은 우리가 알아볼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코스피 코스닥 비교 차트 있는 것 같은데요. 볼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표정 봐주시겠어요? 네, 코스피와 S&P 500 간의 상관계수군요. 예, 그래서 상황계수라기보다는 네. 이 페이지는 네네. 코스피와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S&P 500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중에서 어느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지를 볼 수 있는 지수 흐름만 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상대 비교를 한 스프레드 분석입니다. 네네. 이거를 좌우 해석법을 각각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그 차트의 선의 흐름이 위쪽으로 가게 되면은 좌측 차트의 경우에는 코스피가 우위인 시장이고요. 아래로 가게 되면은 미국 시장이 우위인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23일부터 한국보다 미국 시장이 강하다는 시그널을 포착이 됐고요.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게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우측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한 항목인데 말씀 유사하게 선이 위로 올라간다면 코스피 우위 국면이고 아래로 간다면 코스닥 우위 국면인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코스닥의 경우 그 우측 차트의 경우도 아래로 향하고 있어서 코스닥 우위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어느 쪽이 강할지 나는 모르겠다 할 때 이 알고리즘에다가 두 가지 지표를 하나 이제 넣어보면은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또 어떤 쪽이 강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알고리즘 분석 가능한 게 한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의 지수와 종목에 대해서 가능한데요. 네. 테스트로 이제 부동산이랑 암호화폐도 같이 하고 있어서 다양한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은 다양한 자산에 대한 이제 크로스 체크를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코스피보다는 S&P 500 그러니까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조금 더 우위를 보여줄 것이다. 당분간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2주 전쯤인가요, 과장님 이제 출연하셨을 때
이런 업종이 지금 노란불, 그러니까 매수 사인들이 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짚어주셨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놀랐던 게 뭐 헬스케어 관련한 예. 종목들이었고 섹터였고 정말 강했고 그 이후로도 그랬습니다. 뭔가 변화된 게 있을까요? 오늘 기준으로도 좀 살펴주세요. 네, 결론적으로는 지난번 방송에 출연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전자 업종이랑 건강관리 업종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알고리즘은 계속 제시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이번 주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전기전자 업종 한번 다시 보시고 네. 새로운 업종을 추가를 했어요. 좋습니다. 기간산업 쪽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서 네네.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전기전자 업종을 다시 보시면은 이제 현재 알고리즘은 빨간색 박스로 쳐진 이제 IT 부품이나 우측 상단의 일반 전기전자 그리고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우측 하단의 오락문화와 정보기기 업종에 대해서 이제 양호한 시그널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노란색 바탕의 영역에 지금 진입을 해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이제 그 알고리즘 상으로 관심 확대 영역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중에서는 표시되는 해당 업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빨간 박스 안에 네. 있는 그 섹터 한번 읽어볼게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요. 네. IT 부품, 일반 전기전자, 오락 문화, 그리고 정보기기 이렇게 이제 네 곳에 빨간색 박스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를 추가해 주신다고요? 아닌가요? 뭐 이미 다 아닙니다. 추가가 된 지금 건가요? 알고리즘 분석 결과로는 네네. 지금 박스에 쳐져 있는 업종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재 다음 시점에서는. 장은 뭔가요? 네, 다음 장은 이번 주에 새로 설명드리는 기간산업 업종인데요. 이 기간산업 업종도 지금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알고리즘도 보시면은 좌측 상단 운수장비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7월 초 네. 중순부터 노란색 영역에 진입을 했고요. 근데 지금도 현재도 노란색이 네. 계속 이어진다는 거는 네. 최근에는 조정을 좀 조정이라기보다는 좀 쉬어가서 빨리 올라갔으니까 이제 꺾이는 건가? 뭐 이런 시각들도 일부 있었거든요. 근데 네. 알고리즘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군요. 네,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다양한 시계열을 바탕으로 네.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종합적인 결과로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같이 관심 가지시면 좋은 게 좌측 하단에 운송 장비 부품 그리고 금속 항목 같은 것들이 있고요. 우측 상단에 비금속 업종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이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한 분석 자료를 봤을 때 죄다 파랑이었거든요. 예. 죄다 파랑이었고 그나마 조금 나은 상황이라고 봤던 것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노란색으로 이제 매수 가능한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매수 가능한 시기? 상승이 예측되는 구간? 뭐 이렇게 보나요? 그렇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전체 시장을 봤을 때 네. 어느 업종이나 종목에 좀 더 관심을 확대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관심을 보시면 확대하면 좋다가 네, 이제 그렇습니다. 노란색이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그 전날이었죠. 중국 증시가 폭락을 했었고, 물론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 그냥 옆으로 기기는 하나, 뭐 큰 폭으로 이제 밀려나서 또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워낙에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상반기 동안 워낙 홀로 강했었던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혹여나 달라지는 건가? 이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알고리즘 매매는 일찌감치부터 예측을 했다면서요? 예, 뭐 사실입니다. 한번 보죠. 일단 그 방송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 어떤 소문에 들려오고 한다면은 항상 데이터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리즘 분석한 결과를 화면을 네. 통해 보시면은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방문이 예정됐다 이렇게 뉴스로 나온 시점이 현지 시간으로는 7월 19일입니다. 7월 19일. 그런데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중국과 홍콩의 경우에는 7월 11일에 노란색에서 하얀색, 즉 중립 영역으로 먼저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히 홍콩의 경우에는 7월 22일에는 파란색으로 전환되면서 회사에서 판단하기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영역까지로 진입을 네. 했었거든요. 네네. 현재도 리스크 관리 영역으로 진입해 있는 들어간 상태이고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연관된 대만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6월 10일쯤부터 파란색 영역, 즉 리스크 관리 영역에 들어와 있고 아직도 파란색 리스크 관리와 중립인 흰색 영역을 계속 오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처럼 이제 알고리즘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큰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시그널을 이렇게 변화를 해서 제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시그널이 급속하게 변화가 됐다. 그렇다면 해당 국가나 지역의 이슈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네네. 과거 변화에 미리 대응을 하시면은 이런 리스크에 좀 더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도 워낙 많으시고요. 최근 이제 상반기에 중화권 증시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자금을 한번 넣어봐를 고민하고 계시는, 뒤늦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로보피아 투자자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김윤보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